역전되는 썩는 거거든요. 킥스를 어떤 조건 하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이 사건의 킥스 열어줘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를 어떤 법률적 요건들을 좀 정한다면은 케이블 타이 같은 거는 킥스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열어준다 하더라도. 수사 이력을 그런 거를 이제 좀 담보해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는데 킥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킥스를 어떤 조건 하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이 사건의 킥스 열어줘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를 어떤 법률적 요건들을 좀 정한다면은 경찰의 킥스를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특정 사건에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저는 검사한테도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다 법을 바꿔서 바꿔야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검경 협력 방안 막 이런 걸로 논의되는 건데 일단 기한 내에 못 합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거는 지금 너무 다음 달이면 늦었습니다. 중수청 개청하고 형소법 그 해야 10월에 되는데 출범을 하죠. 못 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장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유지하고 뭐 그런 걸 찾는다면 모르겠고. 근데 킥스 협력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케이블 타이 같은 거는 킥스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열어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킥스 열어주고 그리고 뭐 검사가 이제 상주한다고 하면은 실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겠죠 그 검사한테. 그리고 그 정도의 인력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에요 수사 초기부터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아마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지휘권 부활이다. 이렇게 인식할 거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뻔해 너무 그렇죠. 이런 거 그거는 맞습니다. 논하다 보면. 네, 그리고 아마 강경 검찰개혁론자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전에 중수청 때 우리 이거 봤어요. 검찰이 공소청이 중수청 움직여가지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다 할 거다. 사실상. 그러면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서 별건 수사 보안 다 시킬 거다 표적 수사 이렇게 반대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협력 제도라는 게 말로는 좋아 보이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우리가 뭔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은 그리고 정치 그리고 이제 요구를 뭔가 실효적으로 하려면 예. 요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경찰 사건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경찰이 주는 정보만으로도 그렇지, 판단하기에는 경찰이 준 정보만 그러니까 그래서 킥스를 열게 하자는 거죠. 안 되는 네. 건데 아니 그러니까 킥스에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면담권이나 막 이런 거를 확인권 이런 걸 준다고 해도 그 여기에 면담을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이런 게 누락됐네. 그럼 이게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거야라고 해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그래야 여쭤볼게요. 요구도 하죠. 킥스에 넣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100개 경찰이 100개 조사를 했는데 100개의 뭐 증거도 있고 뭐 증언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 범죄와 관련 있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만 킥스에 들어가요? 아니면 내가 다 넣어야 됩니다. 조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일단 경찰의 들어가요? 수사 활동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해 네, 주시는 그래서 거고. 지금은 물론 송치한 다음에 검사가 이제 그걸 열어볼 수 있는 건데 어떤 특정한 뭐 사회적 약자에서 어떤 뭐 좀 그런 피해자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거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편파 수사하고 있다, 직무 유기하고 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했을 때 뭔가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논의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사건들에 한해서는 경찰에서는 당연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에 한해서는 검사가 진짜 보안 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제대로 지금 초기부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제대로 산으로 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그런 아주 대신에 이제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설계는 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근데 경찰이 뭘 조사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중요한 건데 킥스에 안 넣었어요. 누락을 시켰어요. 네,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럼요. 형사처벌 받아야죠. 못 벗어야죠, 그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실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을 때 경찰 수사팀의 판단이 달라서 나는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징계한다라고 하면 사실 검찰은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닌데 그러면 징계를 과연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킥스의 자료를 일단 올린다고 해서 그거를 검찰이 한번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거 판단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다시 요구하고
보고하고 그것도 실행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 절차를 굳이 밟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이 딱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뭐 피의자든 아니면 누군가를 불러서 뭐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거죠.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필드에서 뛰겠다는 것밖에 안 그 되죠, 얘기는 사실은. 그렇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감독은 그 부분- 선수들을 다 보잖아요. 눈앞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사 그거를 좀 현장을 더 못 제가 가죠. 근데 아까 국민의 킥스를- 입장에서는 검찰도 경찰도 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찰은 검찰이 감독이고 우리는 선수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사 대상이 되거나 뭐 하여튼 내가 뭐 피해자가 된 국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라고 하는 감독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법원 판사도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재판 단계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법원 판사가 증인 신문하고 압수수색하고 제출 명령하는 거 이것도 그럼 판사가 직접 하는 건데 그럼 판사가 확증 편향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도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 권한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물으세요. 근데 네. 그건 별개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도 그것까지도 없죠. 제가 네. 답하자면 저는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법원에 뭐 보안 기소권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자고요. 이미 있어요. 그 비슷한 제도가 재정신청 법원에 제도라 살수 그래서 있는? 검사가 불기소 잘못하면은 판사가 그거 보고 야 너 공소 제기해. 공소 제기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실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부터 잘못돼 있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거 기소한들 무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저는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법원 재정신청 재판부에도 보안 수사권을 주든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줘갖고 뭔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공소 제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네. 근데 이제 대대신 그렇게 하면 가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상위기관 생기고 상위기관 생기고 그렇게밖에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에서만 수사하게 하고 검찰은 그것만 제대로 감독하게 통제하게 하고. 하자. 예, 아니, 그런 그렇게 의미입니다, 가면 이제 결과적으로. 독점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독점이 아니죠. 수사권도 수사한 사람, 분산시키고 기소하는 사람 분리를 아예 하는 게 깔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수사권도 분산시키고 1차적으로 경찰이 갖되 보충적으로는 검찰에 주고 기소권도 1차적으로는 검찰이 갖되 보충적으로 법원에 주고 법원이 잘못하면 1, 2, 3심제가 있고 우리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보라고 재판소원까지 만들었잖아요. 어떤 권한 자체를 좀 나누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궁극적으로는 시민 통제나 이런 대의제를 통한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통제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어떤 권한을 어느 한 기관 내지는 한 조직이 다 독점하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나누자는 의견은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수사권이라는 거는 네. 보안이라고는 계속 하시지만 결국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입니다. 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은 마음만 먹어도 틀지만 검사가 견제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죠. 예. 검사가 틀어버리면 누가 바로 잡습니까? 법원에서 재정신청 통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경찰이 트는 건 어떻게 잡는다고? 검사가 제대로 보안 수사 요구도 하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보안사 요구로 틀 수 예. 있다. 네. 근데 검사가 틀어버리는 거는 누가 통제할 수 있냐는 거죠. 트는 거는 네. 요 조금 뭐 빗나간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틀으니까 정치 사건은 틀 것 같아요. 근데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틀으니까 일반 네. 살인 사건이 강간 살인 사건으로 바뀐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틀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트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이 사실은 이게 어떤 뭐 A라는 사건인데 이거를 완전히 성격 다른 사건으로 바꿔버리려는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사건을 제대로 뭔가 만들기 위한 것 아니라면 정치 사건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에 대한 경제 사건도 상당 부분 그런 사건들이 경제 많습니다. 사건들. 예. 예를 들면 그냥 뭐, 기소 네. 경찰에서 뭐 이거 사기가 된다, 횡령이 된다 송치했는데 네. 검찰에서 보안 수사 몇 번 해가지고 경리 불러갖고 조사해 보니까 여기 혐의 없다고 그냥 불기소해 버려요. 그 부분 제가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권과 관련이 없고 그냥 그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해야 될 것도 불기소를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제도를 실제로 해가지고 법원이 실제로 사람도 부르고 확인도 할 수 있게 만들면 뭐야 이거 검사가 이상하게 틀었네 뭐야 이거 다시 기소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검사가 그걸 부당하게 틀었다 그럼 이 범죄가 되겠죠. 장윤기 사건의 경찰들처럼 그러면 경찰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수사하면 경찰이 되는데 검사를. 수사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영장 신청한 검사가 다 기각 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수처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공수처에다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하고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다가 사건을 송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그렇죠. 신분이 있다는 그러면 거죠. 네. 경찰이 저 검사 지금 잘못하고 있다 가서 공수처에 가서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공수처는 사실 경찰 검찰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혼자 누드컨이 서 있으니까. 네. 경찰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럼 공수처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어요. 네. 위에서 또 견제하게 하고 위에서 또 견제하게 하면 되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재정 신청 권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법원에서는 재정 신청은 그야말로 그냥 도장 찍는 사건입니다. 예. 제대로 실효적으로 지금 그건 담보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 이게 왜 안 되냐면 네. 수사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공수처 예. 수사권 그래서-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법원까지 수사를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네. 그 말씀처럼 사실 확인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누구도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가도 그 누구도 나중 끝까지 만족 못 해요. 여기서 보면 네. 수사권이 없어서 법원도 문제고 검사도 문제인 것처럼 네. 수사권이 제일 센 권한인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듯이. 그래서 그건 반드시 분산시켜야 돼요. 방금 그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검사가 경찰이 뭘 제대로 수사한 거를 틀어버려요, 완전히. 얘가 돈을 먹고 그런 건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공수처로 보내는 거, 이런 견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네.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하면은 네. 그게 구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예. 현재 공수처 시스템이나 역량을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기대하기 되게 공수처 어렵고요. 역량이 안 돼요? 뭐 저는 뭐 여기까지만 말씀. 그 부분은 네. 김 변호사님 또 아시고 공수처가 네. 안 되는 이유는 뭐 유능한 인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보 부족입니다. 네. 정보 부족. 왜냐하면 검찰이나 이런 게 잘하는 이유는 경찰 사건을 다 송치받아서 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거를 보안 수사하다 보니 장윤기 사건처럼 뭐야 이거 케이블 타이 누락됐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을 그런 예.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예. 공수처는 뭐 송치받는 사건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뉴스에 뭐가 떠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논란도 논란이지만 근데 경찰에서 송치하면 네, 맞습니다. 달라지는 그래서 거죠. 지금 공수처라든지 이런 국가 수사 구조 자체가 네. 사실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10월 2일까지 해결이 될 거냐? 진짜 그래서 저는 일단 걱정입니다. 보안 수사권 유지할 유지가 수밖에 된 없다.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보안책들 다 것도 있으면 못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바꿀 수 있는 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없애버리면 너무 그렇죠. 공백이 지금 생긴다. 이제 강경 폐지파에서 내세우는 대안들은 이미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럼 뭔가 새로운 오늘 나온 협력제도나 막 이런 네.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시간 내에 못 한다는 거죠. 저도 그게 되게 속상한 게요. 저도 총무실 TF 토론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도.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실효적인 협력 제도 어떻게 하면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강제할 것인가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지금 논의가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네. 정부건 집권 여당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그- 저는 네. 보안 기소권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검찰 견제 바보야 문제는 기소권이야. 이걸 쪼개야 돼. 네.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분 혹시 이러지 않을까? 보안 기소권 이런 걸 받아들이고 검찰 견제가 잘 되게 되면 보안 수사권을 남기자는 명분이 강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아닐까,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진짜.